안녕하세요, 영화 나블랑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올린 그 공모전 수상기에 댓글로 질문하신 것들을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저한테 축하한다고 말씀 남겨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 중에 3개월 멘토링 과정에 대한 그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그냥 질문이 달린 순서대로 취합하고 그런 거 없이 쫙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독성 좋은 시나리오 추천 부탁드려도 될까요? 가독성 좋은 시나리오는 작가 출신 감독님들 시나리오를 제가 추천드려요. 뭐 예를 들어서 김대우 감독님이나 박훈정 감독님이 쓰신 것들. 김대우 감독님 뭐 방자전, 인간중독 이런 시나리오들 잘 읽혀요. 그러니까 영화의 취향과 관련 없이 가독성만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박훈정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확실히 작가 출신들이라 뭐 대사 같은 것도 잘 쓰시고 잘 읽혀요. 그리고 류승환 감독님 시나리오도 좀 잘 읽히는 편이고, 뭐 베테랑이나 베를린 같은 거 잘 읽히는 편이고, 그 납득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축학개론이 정말 가독성도 좋고 아주 형식도 훌륭해서 좀 본받을 게 많은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번외로 나홍진 감독님 시나리오도 가독성이 좋아요. 막 250씬 넘고 가운데 정렬도 아닌데 100페이지가 넘는 시나리오예요. 근데도 되게 잘 읽혀요. 그러니까 문장을 다 띄어쓰기를 하기 때문에 페이지 수에서 약간 손해를 보는 건데, 어쨌든 잘 읽히는 시나리오라서 추격자나 황해, 곡성 같은 시나리오 한번 찾아서 보시길 제가 권합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씬 넘버나 대사의 굵기를 변형시켜도 되나요? 네, 굵기는 상관없습니다. 폰트랑 크기랑 그 페이지 규격만 지키면 됩니다. 시나리오 쓰셨을 때 얘기도 더 해주세요. 트리트먼트를 먼저 쓰고 시나리오를 쓰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제가 처음으로 쓴 장편 시나리오인데요. 엄청 고쳐서 워낙에 오래돼가지고 한 20구 됐나? 20구 넘게 아마 고쳤을 거예요. 처음부터 오프닝과 엔딩이 정해져 있었고요. 제 머릿속에 이제 그게 이미지가 있었고, 그 가운데 과정에 대한 구조를 짜서 거기를 이제 채워 넣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구조를 짠 다음에 뭐가 필요한지, 어떤 씬들이 필요하고 어떤 캐릭터들이 나와야 될지 그걸 이제 구상하고 쓴 시나리오고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시놉시스를 쓰고 트리터먼트 쓰고 시나리오 쓴 게 아니라 구조를 짜고 그냥 바로 시나리오를 썼고요. 다 쓴 다음에 신혼만 썼죠. 사실 트리트먼트는 뭐 의미 없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하는 개념 혹은 뭐 누구 보여주거나 어디 공모전 낼 용으로 신혼만 썼죠. 다 쓴 후에. 시나리오 공개하실 의도가 있으신가요? 현재 영화사들과 접촉 중이라서 사실 공개하기가 좀 힘들고요. 설령 뭐 그런 미팅이나 접촉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공개는 안 할 생각입니다. 이게 아무리 저작권 등록이 돼 있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요청하시는 분들만 따로 뭐 보여드리거나 할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시나리오를 누구한테 보여줄 때 최측근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모니터링을 위해서 보여주는 건 상관없지만 그냥 너무 프리하게 공개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폐쇄적이고 방어적인 것도 문제가 되지만 누구한테 보여줄 때는 좀 주변 상황이랑 어떤 사람한테 보여주는 건지 그걸 좀 생각하신 다음에 파일을 보내는 걸 추천드려요. 어쨌든 이게 저작물이고 자기 재산이잖아요. 자기 지적재산권인데 그걸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수정 과정과 노하우 썰 자세히 부탁드려요. 뭐 옛날에 수정했던 그런 과정은 지인들에게 모니터링을 받으면서 그냥 납득할 만한 요소가 있으면은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받아들이면은 시나리오가 멍망진창이 되고요. 적절하게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이 정도 의견이면은 내가 반영시켜도 되겠다. 그리고 뭐 특별한 노하우는 없습니다. 뭐 한번 얻어 걸린 건데 뭐 노하우가 있겠습니까? 굳이 말씀드린다면 가독성?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제 시나리오를 보면서 뭐 까더라도 어쨌든 잘 읽힌다고. 그래서 가능하면 좀 읽기 쉽게 만들려고 하는데 읽기 편하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문장별로 띄어쓰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마침표 다음에 또 문장을 쓰지 않고 무조건 마침표가 있으면은 다음 문장으로 옮기는 거죠. 그리고 표현 같은 것도 좀 심플하게 하려는 편이고요. 너무 길게 묘사를 하면은 이게 안 읽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짧게 끊어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거는 아마 다른 시나리오, 가독성 좋은 시나리오를 보시고 좀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당선된 10명 모두가 멘토들에게 각색을 받나요? 네, 모두가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를 합니다. 이게 공지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 수상하면은 그게 반의무 사항이에요. 그 멘토링 프로그램에 꼭 참여를 해야 돼요. 수상을 하면. 시나리오에 카메라 샷도 일일이 써야 하나요?
그러니까 클로즈업, 뭐 롱샷, 바스트샷 이런 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건 안 써도 됩니다. 오히려 쓰지 않는 게 낫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댓글로 이제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카메라 샷은 연출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굳이 안 써주셔도 되고 그건 나중에 콘티 작업으로 감독이랑 촬영 감독이 하기 때문에 시나리오에는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굳이 어떤 이미지를 원한다면은 뭐 살짝 쓰셔도 되긴 해요. 뭐 얼굴로 클로즈업 된다 이런 표현을 쓰셔도 되긴 하는데 뭐 안 쓰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1인당 시나리오 하나만 낼 수 있나요? 네, 공지를 읽어보시면은 1인당 한 편 제출입니다. 이런 건 공지와 FAQ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꼭 공지와 FAQ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공지란에 있는 질문 괜히 담당자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면은 그 담당자 짜증나니까 제작 파이낸스 부분에 디테일할수록 뽑힐 확률이 높나요? 장편 시나리오 공모전은 예산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기획개발 공모 같은 경우에는 PD가 그 인원 중에 한 명이 꼭 들어가 있어야 돼가지고 그 기획개발 예산서를 짠다고 알고 있는데요. 시나리오 공모전은 시나리오 자체로만 심사를 합니다. 다음 질문도 같은 분인데 그리고 저는 게스퍼노와 작품이나 사프티 브라더스의 굿타임 같은 플롯 구성이 뛰어난 부분보다는 연출력이 창의적인 시나리오에 관심이 더 많은데 이런 작품은 글만으로는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영진이에서 이런 부분을 생각할까요? 제 생각에 연출에 대한 부분은 고려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나리오 공모는 이야기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둘 거고요. 뭐 혹시 필력이 엄청 좋아서 그 연출력이 표현되면 모를까 그런 이미지나 연출력보다는 뭐 사실 글로 이미지를 표현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시나리오는 이미지가 아니라 글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연출력을 이제 상상해서 염두에 두고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시나리오를 보진 못했지만 사프티 형제 영화가 제 생각에 시나리오도 좋을 것 같은데요. 공모전 지원할 때 경력난이 있는데 학벌이나 기타 경력이 당선에 유리한가요? 아니요, 경력은 아마 별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심사위원들한테 시나리오를 넘길 때 아마 접수 번호만 있고 작가의 신상 명세 같은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냥 시나리오로만 심사를 하는 거죠. 근데 뭐 그건 당연한 거겠죠. 공정성 때문이라도 그런 경력이나 뭐 이름 같은 게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될 테니까. 나부랭이님 혹시 영화 관련 학과 나오셨나요? 아니요, 저는 공대를 나왔고요.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공돌이 출신이죠. 아이디어에 관련된 컨텐츠가 궁금해요. 관련되는 도서라도 좋고요. 혹시 개인적으로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법 혹은 도움이 되었던 책 이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뭐 지난 영상에서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 뭘 공부해야 되나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영화를 제가 뭐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영화가 왜 좋은지, 그게 왜 재밌는지, 그게 어떤 이야기인지, 소재가 뭔지, 캐릭터가 어떤 성격인지, 그리고 재미없는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왜 이게 재미없나? 그럼 재미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고쳐야 될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영화를 보면서. 영화 유튜버들이 비평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최근 개봉작이나 옛날 영화들에 대해서. 근데 뭐 그런 영상 보는 거 좋은데 그냥 보지 마시고 우선 영화를 본 다음에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그런 이제 영상을 보면서 아, 이런 의견도 있구나. 아니면은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뭐 이렇게 반론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영화를 파고들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들에서 그런 아이디어들을 얻거든요. 어차피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고. 그런 것들을 다 짜집기해서 쓰는 거예요, 원래. 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사회 현상이나 뉴스 같은 것도 좀 많이 챙겨보시고 어떤 실화 소재 같은 거 쓰실 때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겠죠. 뭐 책이나 소설 같은 것도 많이 보시고 근데 저는 솔직히 책은 많이 안 봐요. 그러니까 보더라도 그 비소설 쪽이나 인문학 쪽을 보는 편이고 뭐 만화, 웹툰, 뭐 유튜브 영상도 많이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그러니까 영상 콘텐츠를 좀 많이 보는 편이고요. 뭐 사진이나 그림 같은 것도 좋아하고 근데 좋아하지만 말고 또 그게 왜 내가 이걸 좋아하는지를 또 생각을 해야겠죠. 조셉 캠벌의 신화 영웅 12단계보다 더 많은 단계가 있는 작법서가 있을까요? 아직은 제가 그런 이론을 못 본 것 같아요. 보통은 3장 구조잖아요. 3장 구조에서 이 2장을 두 개로 나누면은 4장 구조가 되고 보통 기승전결이라고 하죠. 이 4개를 다시 또 2개로 쪼개면 뭐 8시퀀스 혹은 10시퀀스가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영웅의 12여정이 있죠. 근데 그 이상 쪼개는 것도 좀 애매할 것 같긴 한데 저는 12여정은 잘 안 맞아서 보통은 4장 구조의 8시퀀스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본인이 어떤 장르와 주제를 갖고 쓰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죠. 시나리오 공모전 영진이에서 진행하는 것 외에 추천해 주실 만한 다른 것도 있을까요? 각 지자체 영상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공모전들도 주변에 보니까 많이 내고요. 그리고 큰 거로는 뭐 아무래도 롯데 공모전이 있겠죠. 원래 정확한 명칭은 롯데 크리에이티브 공모전
이라고 작년에 했었는데 6월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마 올해도 비슷한 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1등이 상금이 1억이에요. 근데 3개만 뽑고 아마 1등 하나 뽑고 그다음에 2, 3등 하나 뽑나? 1000만원씩 주나? 뭐 아마 그럴 거예요. 만약 다른 시나리오 공모전이 있다면 비슷한 시기에 다른 공모전들의 동시 공모해도 되는지요? 이건 저도 잘 몰라서 FAQ를 찾아봤는데 뭐 이런 조항이 있긴 하더라고요. 이게 영진이 내부 프로젝트들끼리 제출했을 때 얘기긴 한데 뭐 요약하자면 신청은 자유인데 하나가 선정되면은 그 뒤에 건 다 탈락이 되니까 그건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공모전 이야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이게 하나만 뽑거든요. 서로 정보를 교류를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영상위원회에서 수상한 작품을 시나리오 공모전에서는 뽑질 않아요. 서로 이제 미리 공유가 되기 때문에 따로 내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물어보세요. 그거는 담당자한테 전화하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고쳐 쓰기를 하실 때 주변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나리오는 평소에 쓰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지인들한테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최종 제출할 때는 그냥 제가 알아서 그냥 판단해서 냈습니다. 모니터링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좋지는 않거든요. 그냥 몇 명 믿는 사람들한테만 보여주고 자기가 납득할 만한 요소가 있을 때만 고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일주일 동안 달린 질문들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뭐 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한 달 좀 있으면 또 2차 그 하반기 공모전이 있으니까 시놉시스 정리 잘 하시고 로그라인 좀 새끈하게 쓰시고 아무쪼록 건투를 빕니다. 뭐 추가 질문하실 것들은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취합을 하든지 댓글로 그냥 제가 답글로 달아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그럼 이만 마치고요. 저는 다음에 그 멘토링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